자, 불똥맞은 스타들이 있습니다. 먼저 박태환 선수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제 다 인터뷰까지 한 거죠? 그렇죠. 지금 박태환 선수 곧 이제 귀국해서 네. 김종 전 2차관에 대한 이야기, 녹취록을 공개하게 될 텐데요. 박태환 선수가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뻔했던 그 위기가 있었죠. 도핑 테스트 문제로 지난해 5월에 굉장히 대한체육회와 심한 갈등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때 김종 제2차관이 박태환 선수를 불러다가 올림픽에 출전하지 말라고 협박했던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인터뷰 영상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박태환 선수가 약물 때문에 문제가 돼서 리우 올림픽에 나가느니 못 나가느니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시합 끝나고 일본 쪽에서도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 차관이 박태환 선수를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특혜를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특혜라고 하는 건요. 네. 뭐 운동에 대한 특혜도 되겠지만 출전을 포기하면 줄 수 있는 특혜. 나중에 또 스포츠 지도자로서 뭐 또 교수 자리를 보장을 한다든가 이거를 암시하는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너 앞으로 교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앙금이 생기면 단국대학이 부담스러워서 너 교수도 안 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게 어떤 달콤한 제안같이 들리기도 하지만요. 네. 박태환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앞으로 뭐 지도자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협박과 겁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모두가 그걸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심기준 대기 시작해. 이런 말을 대한민국의 차관급 공직자가 우리 국민적 영웅이 됐던 수영 선수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나요? 저 때의 분위기가 뭐냐면 네. 결국은 체육계 비리를 척결한다. 네. 라는 것에 분위기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네. 근데 박태환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억울하긴 하지만 약물 사용 문제 때문에 제재를 받았던 선수가 올림픽에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종 차관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분위기를 네.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김종 차관이 도대체 박태환이라는 선수를 부르다가 그걸 종용을 시켰냐에 대해서는 명백한 그런 어떤 그 언급들이 없는데 바로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문화체육부 관광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거꾸로 네. 선수들을 결국은 북돋아서 국위를 선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재기를 위해서 애쓰는 네. 그런 선수를 돕는 것이 100번 맞는 얘기고 서로 만약에 어떤 그 법률적 그 충돌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네. 100번 옳은 얘기지 어떤 그 부의 어떤 위신 이런 네. 것을 위해서 짓밟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문체부 쪽에서는 그러니까 스포츠계의 비리도 많고 그리고 약물 네. 문제도 있는데 이런 선수가 출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명분을 쌓는데 좀 치중했던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승마 국가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참 나쁜 사람들 사건 이후에 스포츠계의 비리를 척결해라 이러면서 지금 막 문체부에서 막 조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 참 나쁜 사람들 그리고 스포츠계의 비리 여기에 대한 뭔가 결과물로 박태환 선수가 희생이 된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도쿄에서 열린 수영대회에 참석했던 박태환 선수가 보도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직 차관이 자신에게 그렇게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듣겠습니다. 분위기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뭐 무섭기도 했고 선수로서 앞으로의 감당할 수 있는 무게라든지 책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무서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 것보다 제가 선수로서 출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 외에는 사실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교수 그런 자리 얘기라든지 그런 거 나왔을 때는 사실 기회에 들어온다기보다 올림픽을 정말 나가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그런 선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박태환 선수 얘기 들었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그러죠? 지난해 화제가 됐던 영상 중에 네. 하나가 광복절 행사에 김연아 선수가 참가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이렇게 쓱 잡았는데 손을 빼는 듯한 모습이 나와서 저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이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가 2014년도 화제 말이 많았던 늘품체조 있지 않습니까? 자, 저 장면 영상 설명 먼저 해주세요. 예, 저 장면이 지금 지난해 광복절 기념 행사입니다. 그때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연아 선수의 손을 잡았는데 손을 쓱 뺍니다. 빼고 저기 잡았는데 대통령 손을 두 안 번째 잡네요. 아직은 아니고요. 아까 화면을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가 손을 빼고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대통령의 오른쪽 여성은 손을 잡았고 김연아 예, 선수는 저렇게 잡았다가 바로 놓는 장면이 저게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놓은 건지 김연아 선수가 손을 이렇게 뿌리친 건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저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혹시 이게 이런 사연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1월에 그 말 맞은 늘품체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시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저 영상은 작년 여름, 지난해 2015년 여름입니다. 광복절이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네. 재작년이죠. 2014년 11월에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하느라고 바쁘다라는 이유로 빠졌답니다.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이후에 이제 장시호, 최순실의 사촌이죠. 장시호가 측근에게 김연아는 찍혔다. 문체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김연아 선수에게 공교롭게도 불이익처럼 보이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2015년도에는 스포츠 영웅심사에서 빠집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하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네티즌 투표 같은 경우에는 김연아 선수가 거의 압도적으로 1위를 내는데도 갑작스럽게 규정이 없는 후보자를 50세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그런 규정을 들어서 빠졌고요. 자, 원래는 재작년 11월에 있었던 이 행사에 김연아 선수더러 와달라 그랬는데 나오지 않고 거절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평창 동계올림픽 그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홍보 때문에. 그래서 못 나갔던 건데, 그러고 나서 이 스포츠 영웅에서 배제가 된 이유도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김연아 선수가 압도적인 1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갑자기 스포츠 영웅이라 그러면은 좀 나이가 있어야 되지 않냐. 50세 이상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늘품체조에 참가했던 이 손현재 선수는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상을 또 받습니다.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과로 비교를 해보면 저 때요. 저 영상 8.15 광복절 저 행사 영상 때 김연아 선수가 사실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다가 네티즌들한테 문매를 맞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대통령에게 저렇게 쌀쌀맞게 대하고 손을 뿌리치냐. 그리고 표정을 봐도요. 보시면요. 뭔가 굉장히 불만이 많고 대통령이 잡아도 손을 그냥 적극적으로 같이 잡지도 않고 네. 또 말을 하고 쳐다보고 웃는데도 대꾸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굉장히 김연아 씨의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지금 이 2014년도 늘품체조 행사 요거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서운함이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태환 선수가 저렇게 또 미운털이 박힌 이유도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한 행사에 박태환 선수를 초대를 했었는데 네. 그때 박태환 선수가 또 참석을 안 했답니다. 이래서 미운털이 박힌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저긴 지금 체조 선수죠. 양학선 선수의 모습도 뒤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체조 영웅 양학선 선수도 이 자리에 왔었던 거군요. 저 화면이요. 사실은 늘품체조 얘기 나올 때 많이 반복되고 방송됐던 화면인데 네. 지금 와서 다시 열어보니까 저 네. 뒤에 손현재 선수도 있었고 양학선 선수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주최한 행사에 연예인이나 스포츠인이 오지 않았다고 일일이 다 수첩에 적어놔서 그렇게 마치 속된 말로 삐진 것처럼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뒤에 지금 문화 스포츠계의 입김과 알력을 작용을 하고 있는 지금 의심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난 제 마음에 들어, 난 제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엄마, 이모, 진짜 쟤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말들이 전달이 되고 최순실 씨에게 모든 게 전달이 되면 그게 모아져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실무자들에게로 전달된 게 아닌가.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손현재 선수는 저 자리에 참석했는데
왜 갔을까 저희가 좀 물어봤거든요. 그 주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요. 선수가 뭐 그런 무슨 의도나 그런 거에 거기 참가를 했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뭐 새로운 체조가 이렇게 좋은 체조가 있다 그래서 저 당시 뭐 가장 계속 주목받고 있는 선수였고 순수한 취지에 참가를 한 거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소년제를 비난하는 그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거든요. 네. 2년 전에 20살이었습니다. 네. 오라고 그랬습니다. 네. 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거기 왜 갔냐고 네. 그 비난하는 건 절대 나는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거꾸로 만약에 비난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전혀 그건 옳지 않은 그런 비난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 화면에도 보면요. 손흥재 네. 선수 굉장히 정말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체조 따라하고 체조 선수면서도 처음 보는 생전 네. 처음 보는 늘품 체조라는 이상한 동작들을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고요. 저기 네. 말씀 들을 때 보면은 뒤에 박근혜 대통령 뒤에 뒷줄 네. 오른쪽 뒤에 뒷줄에 앉아서 정말 이런 표현 좀 뭐합니다만 정말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손현재 선수가 저때 대통령과 그리고 또 문화계에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렀으니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저렇게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자, 체조 선수, 운동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저게 체조기 때문에 체조 네. 선수가 불려갔고 양학선 선수도 같이 갔고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이런 좋은 일을 한다니까 그런 취지로 갔다라는 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지금 최준실 씨와 장시호 씨 이런 사람들의 횡포를 우리 전 국민들 그리고 기자들 언론들도 이제서야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는 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물론 그렇습니다. 차움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은 사실도 있고 그러면 좀 명확하게 본인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손현재 씨에게 지나친 비난이 쏟아지는 거는 우리가 한때 국민 영웅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운동선수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정우성 씨도 관련된 일에 상관이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뭐죠? 자,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수라란 영화군요. 예, 아수라라는 새 영화 시사회에서 이제 원래는 예정이 없었는데 정우성 씨가 저기서 이제 관객들 앞에서 저거는 지난 4일 런던에서 지금 영화제 때 있었던 인터뷰인데요. 네. 그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문화계 인사의 블랙리스트로 올랐다라고 말이 돌았던 연예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런던에 있었던 영화 관련 행사장에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괜찮냐라고 했을 때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개념 발현이라는 말을 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 조금 전에 최근에 아수라라는 영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 영상을 다시 한번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참 정리하겠습니다. 정우성 씨가 한 행사장에 나왔는데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그 영화 속에서는 누구 나와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지금 정치적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정우성 씨가 누구 나와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원래 원래 1급 배우의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그 장면 보겠습니다. 정우성 씨도 블랙리스트에 있어요. 있다고요? 네. 제가요?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있었던 영상이고요. 네. 앞에 부분에 보신 박근혜 앞으로 나와라는 이 장면은 실제로 영화 아수라라는 영화상에서 박성배라는 아주 극악한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성배 앞으로 나와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박성배라는 이름을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대신 집어넣어서 저 시사회 때 예정에 없는 그런 행사 진행으로 나와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 때는 지금 촛불 집회로 국민들과 네티즌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 정리했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모시고요. 새로운 패널 모시고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